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이제 단일 모드 광섬유 이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울 것은 복굴절과 PMD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PMD는 폴라리제이션 모드 디스퍼전입니다. 모드 디스퍼전. 폴라리제이션이 좀 다시 할게요. 자, 폴라리제이션 모드 디스퍼전, 그래서 PMD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유효 코 면적에 대해서, 코의 이제 면적, 유효 코 면적에 대해서 배우고요. 광섬유 손실과 손실 계수에 대한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실 특성과 동작 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모드 광섬유의 단일 모드 광섬유의 복굴점이게 되겠습니다. 이 복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이리프린전스라고 부르고요. 바이리프린전스, 우리가 이것을 정의하기 전에 폴라리제이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폴라리제이션은 배워서 알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 폴라리제이션 평광이라고 해요. 평광. 우리가 전자기파가 전기장이 이렇게 사인으로 진동한다는 것을 배웠었죠. 그리고 이게 수직하게 자기장이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함께 진동을 하죠. 이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그죠? EM 웨이브다 부릅니다. 평광은 이 전기장의 진동 방향, 전기장의 진동 방향을 평광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진동 방향이 지금 여기 제가 그린 전자기파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을 하죠. 그래서 이 방향이 전기장의 우리 전자기파의 평광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광섬유를 제조하면 이 제조 과정이나 외부 환경에서 이게 완전한 동그라미, 우리 광섬유 코어가 동그란데 이게 완벽한 동그라미가 안 되고요. 이게 만들다 보면 이런 타원 모양으로 됩니다. 타원 모양. 좀 심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진짜 이렇게는 아니고요. 빛이 느끼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동그랗게 보이는데 빛이 실제 경험하기에는 이게 이런 타원 모양이나 이런 타원 모양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원 형태로 제작이 된다. 완전한 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굴절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X축의 굴절률하고 Y축의 굴절률이 서로 다릅니다. X축과 Y축의 굴절률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단일 모드 광섬유 안에서 축퇴된 두 평광, 그래서 X 평광, Y 평광, 이 모드에서 서로 다른 위상 속도를 가진다. 그래서 X로 진동하는 빛과 Y로 진동하는 빛이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복굴절, 이 광섬유의 복굴절이 원인인 거죠. 이런 현상들이 NX와 NY가 서로 다른 이 현상을 복굴절입니다. 복굴절. 이것 때문에 위상 속도가
두 평강 상태에 따라서 위상 속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복굴절 정도는 직교 평강의 두 보드 사이에 유효 굴절률 차이를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이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B 바이리프린전스 복굴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N X N Y 여기 N 이펙티브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이건 이제 유효 굴절률이라고 부릅니다. 유효 굴절률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X로 평강된 빛의 굴절률과 Y로 평강된 빛이 느끼는 굴절률이 서로 다른데 이것의 차이값이 복굴절이다. 복굴절이 발생하면 두 모드의 위상이 다른 쪽으로 뒤처지게 된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광선을 따라서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속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위상 차이가 2파이의 정수배가 되는 거리에서 주기적으로 원래 평강 상태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 주기를 비트 거리, 빛 랭스라고 부릅니다. 위상 차이가 2파이의 정수배가 되는 그래서 자, 위상이 2파이 자, 2파이의 람다의 x죠. 네, z라고 합시다. z 2파이 람다의 z. 자, 이것이 이게 이제 굴절률, 네, 델타 n 그 다음에 z가 되죠. 그래서 2파이 람다 nx ny의 자, 빛 랭스는 얼마 같냐면 2파이가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거 나눠주면 L은 빛 랭스 L은 nx ny의 람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만한 거리 빛 랭스에 해당하는 이 거리를 보면 여기서의 평광 상태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평광 상태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빛 랭스 이 사이에 오면 이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어떤 다른 상태로. 근데 L만큼 오면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오고요. 그 다음 또 L만큼 오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이 최소 거리를 빛 랭스라 부릅니다. 빛 랭스는 결과적으로 그 굴절률, 광섬유가 가지고 있는 복굴절에 이걸 이제 절대값이라 하면 복굴절에 영향을 받는 거죠. 복굴절이 크면 빛 랭스가 어떻게 되죠? 복굴절이 크면 자, 델타 nx-ny가 크다는 것은 L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어서 훨씬 더 빨리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적다 그러면 이것이 돌아오는 게 훨씬 더 적겠죠. 자, 대부분의 광수신기는 광전력을 검출하므로 평광 상태의 변화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PMD는 시스템 성능에 제한을 둡니다. 자, PMD Polarization Mode Dispersion은 시스템에 제한을 두는데 이게 아주 이제 고속의 보통 이제 40GHz 이상의 고속 광통신에서 이제 이런 PMD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부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PMD라고 하는 것은 평광 모드 분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한 번 더 써드리면 폴라리제이션 모드 디스퍼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PMD라 그러고요.
광섬유의 코어가 완벽한 원추 모양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타원 모양일 될 경우, 그리고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 그래서 순간순간 이제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져서 원래는 이렇게 동그랬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압력이 가해져서 이게 타원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런 편광 모드 분산이 발생한다. 광섬유의 대칭성이 사라지면 복굴절 현상에 의해 기본 모드를 구성하는 두 수직 편광이 서로 다른 속도로 전송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디스퍼전을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조금 뒤에 좀 더 배우겠지만, 디스퍼전 얘기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속도 차이입니다. 속도 차이 때문에 디스퍼전, 분산이 발생합니다. 분산. 그래서 전송 속도가 다르다. 결과적으로 광섬유 끝에 각각 다른 시간에 도달함으로써 신호의 퍼짐 현상이 발생한다. 이게 편광 모드 분산이다. 자, 분산이 나오면 속도 차이를 기억을 하시고요. 이게 빛의 속도 차이니까 이 빛의 속도 차이는 일반적으로 굴절률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모두 분산이 나오면 속도 차이는 굴절률 차이. 여기서 이제 조건이 싱글 모드 파이버입니다. 단일 모드. 우리가 지금 다중 모드 광섬유에서 모드 분산을 했었죠. 모드 분산. 우리가 다중 모드 광섬유 모드 분산하고는 조금 다르게 싱글 모드 광섬유에서는 속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어디서? 굴절률 차이 때문이다. 그래서 기억을 하실 것은 단일 모드에서 나오는 분산은 속도 차이 때문이고요. 이게 어떤 속도 차이인지는 이제 각 모드별로 분산 종류에 따라 다른데, 속도 차이, 그 다음에 굴절률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광 모드 분산은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 축을 이제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합시다. 그러면 x축으로 편광된 모드와 y축으로 편광된 모드가 있어요. 그게 가는데 x축의 굴절률하고 y축의 굴절률이 서로 다르죠. 그러면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n분의 c거든요. c는 진공중의 빛 속도, v는 굴절률이 n인 매질에서의 빛 속도인데, 만약에 x로 편광된 빛은 x의 속도로 가겠죠. 그 다음에 y로 편광된 빛은 y의 속도로 가겠죠. 그래서 xy가 nx, ny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x로 편광된 빛의 속도와 y로 편광된 빛의 속도가 서로 다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ny가 현재 이제 이 그림을 보면 nx가 이걸 x라고 했으니까 ny가 더 큽니다. ny가 더 커요. 자, ny가 더 커서 더 느리게 가고요. nx가 더 빠르게 옮게 된 거죠. 그래서 nx가 모두 더 빠르게 도착을 한다. 그럼 뭐가 발생하냐? 도착 시간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만큼 델타 타우라고 하는 도착 시간이 달라진다. 이것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가 펄스를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하고 빛을 보내면 이 펄스의 x축 y 폴라리제이션 편광이 다르기 때문에 도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개가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개가 합쳐지면
이렇게 여기서 펄스의 폭보다 훨씬 더 넓은 펄스 폭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호를 왜곡시키는 이런 분산, 이런 것을 이제 분산이라 부르고요. 특별히 폴라리제이션의 그 편광에 의해서 발생되는 분산을 편광 모드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PMD는 군속도 분산보다 펄스 퍼짐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PMD는 확률적이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상하기가 아주 까다롭다. 자, 그리고 고속 장거리 광통신 시스템에서 PMD가 주요 제한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 40기가빗 이상의 시스템에서 PMD 보상이 주요한 설계 과제가 되고 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통신에서 보통 한 10기가 통신에서 이제 현재 40기가 통신으로 오게 되는데, 이렇게 고속의 통신으로 오게 되면 펄스의 폭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PMD라고 하는 이 그 편광 모드 분산이 그 아주 조금 영향을 주더라도 이 펄스 폭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속의 광통신에서는 이런 PMD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PMD 효과. 그래서 이것을 줄여주는 방식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어 왔고요. 예. 자, 이어서 이제 단일 모드 광섬유의 유효 코어 면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일 모드 광섬유에서는 N1 N2가 1보다 작다고 했었죠. 1보다 작다. 자, 자, 이거 이제 모든 광이 코어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클래딩에 의해서 전송이 됩니다. 클래딩에 의해서 코어의 반경을 아는 것보다 빛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데, 이렇다는 거죠. 자, 한번 그려볼까요? 이 그림보다는 좀 더 여기가 코어고요. 여기가 이제 클레드입니다. 이쪽이 양쪽이 클레드. 코어가 있고 이렇게 클레드가 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광이 이렇게 코어를 지나가는데, 그냥 코어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코어와 클레드를 겹쳐 있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드 분석에서 했듯이 코어에 있는 것은 베셀 J 펑션, 그다음에 클레드에 있는 것은 베셀 K 펑션입니다. 그래서 코어와 클레드, 코어를 진행하는데 일부는 클레드를 걸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어의 이 사이즈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클레드를 거쳐 있는 이 빛 전체의 분포를 생각을 해가지고 가상의 코어 다이아미터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때 나오는 다이아미터, 우리 직경과 그 면적, 직경에 해당하는 그 면적이 있겠죠. 그 면적을 유효 코어 면적이라고 합니다. 유효 코어 면적이라고 부르고요. 또 여기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 코어에 굴절률이 있고요, 클레드에 굴절률이 있겠죠. 그래서 빛이
코어로 진행하는 빛은 N1을 경험하고 클레드로 진행하는 빛은 N2를 경험하겠죠. 그런데 이 모드는 코어와 클레드를 모두 경험합니다. 그래서 코어와 클레드 이것을 이 모드가 이 전체가 어떤 N effective라고 하는 유효 굴절율을 경험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체가 그래서 이 유효 굴절율은 N1보다는 작고요. N2보다는 큰 어떤 유효 굴절율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모드 전체가 면적 유효 코어 면적을 진행하는 이 모드가 N effective의 굴절율을 경험하면서 진행을 해간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유효 굴절율이라는 것이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코어의 반경을 아는 것보다 빛이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본 모드 필드 분포, 이것을 이제 모드 필드 분포라고 그래요. 모드 필드 분포. 그래서 모드 필드 분포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를 모드 필드 분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모드 필드 분포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모양이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우시안 함수로 이제 가정을 하는데 이 제로는 여기에서 여기 그래프를 볼게요. 이 제로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게 이 제로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전기장의 제곱은 인텐시티거든요. 그래서 인텐시티가 되고요. 빛의 색이 그래서 인텐시티가 되고 이 x축은 이게 센터로부터 반지름, 이 센터로부터 이런 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모드의 분포를 가우시안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됩니다. 이 가우시안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w 제곱 분의 로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i 베타 z는 이거는 전파되는 것을 뜻합니다. 전파. 자, 그래서 자, 볼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트래블링 웨이브, 트래블링 웨이브 진행파라고 해요. 진행파라고 하는 트래블링 웨이브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익스포넨셜의 i 베타 z, 그래서 z 방향으로 진행을 해간다, 이걸 뜻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은 이 모드의 모양입니다. 이 모드가 이런 모양을 가진다. 그래서 이 기본 모드 우리 펀더멘탈 모드라고 했었죠. 펀더멘탈 모드, 기본 모드라 하는 이 기본 모드를 이런 가우시안 모양으로 수학적으로 근사를 한 거예요. 자, 이 근사를 했을 때 우리는 뭘 결정해 줘야 되냐면 이 모드의 다이아메타를 결정해, 다이아메타 직경을 해줘야지 뭘 구할 수 있냐면 면적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W는 모드 필드의 반경, 그 다음에 EW는 모드 필드의 직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고 이 모드 필드의 직경을 구하는 거죠. 구하는데 그러면 어느 부분을 직경을 할 것이냐. 자, 이 센터를 이 맥시멈의 이 절반을 직경으로 잡을 수도 있고 여기를 잡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를 잡을 수도 있죠. 어느 구간을 잡을 거냐 하는 것인데 이거 사람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드 필드가 이 센터에서
엔터에서 이 센터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을 때, 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에 이만큼 아래로 떨어졌을 때 있는 이 구간을 잡자. 그러면은 여기가 어디냐면 익스포넨셜의 여기를 이제 이 식을 제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의 로 제곱 w 제곱이 됩니다. 익스포넨셜이기 때문에 이걸 제곱을 해주면 2의 2승이죠. 그래서 여기에 2로가 되고요. 그럼 뭐가 같냐면 w 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되죠.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이걸 빼주면 이거 두 개를 해주면 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w가 됩니다. 반경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절반이 w, 여기서 절반이 마이너스 w. 그래서 전체를 2w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w가 모드 필드의 반경이다. 그래서 대략 2의 마이너스 2승은 0.135 그래서 한 13%, 13.5% 정도 모드에서 이 전체에서 13.5%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모드 필드 다이아메터를 잡습니다. 자, 그럼 코어 면적은 우리가 반경을 알기 때문에 파이 w 제곱이 유효 코어 면적이 되고요. 그래서 단일 모드 광섬유의 유효 코어 면적은 50 마이크로미터 제곱에서 80 마이크로미터 제곱이 되고요. 그래 이 코어 면적이 작을수록 코어에서의 단위 면적당 광전력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어 면적이 작다 그러면 코어에 많이 분포를 하는 거죠. 코어에 이 빛이 많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빛이 광전력이 많이 분포한다. 단위 면적당 이게 작아지면 그러면 이제 광섬유의 비선형 특성이 증가된다. 자, 이건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광섬유가 아주 이게 단일 모드 광섬유가 아주 작거든요. 8 마이크로미터예요. 여기에 아주 고출력의 빛이 들어가면 전혀 예상치 않은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비선형 효과라고 해요. 비선형 효과. 그래서 우리가 빛이 들어와서 이 가이드돼서 원래 빛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빛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비선형 효과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비선형 효과를 설명드리려면 여러 가지를 다뤄야 되는데 그건 아마 추후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비선형 효과라는 효과 특성들이 발생해서 우리가 원래 통신에서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할 수 없는 그것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모드 필드 다이아메터 우리 코어 면적을 유효 코어 면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력 집중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코어에 얼마만큼의 전력이 집중되느냐 이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력 집중은 코어에 한정된 광전력의 비다. 그래서 전력 집중비는 전체 전력, 이 모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전력에다가 코어로만 진행하는 빛의 전력을 나눠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어로만 진행하는 빛은 0에서부터 A까지 이제 코어의 A는 코어의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 그래서 0에서부터 A까지 로의 EX의 제곱 이제 인텐시티죠. 모드의 인텐시티 그다음 D 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코어의 토탈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래서 여기 있으면은 여기 코어에 0이면 여기가 A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서 또 무한대까지 해당. 그러면 이제 이게 전체 전력이 됩니다. 전체 전력. 그래서 E의 제곱이니까 인텐시티니까 전체 세기죠. 빛의 세기. 그거는 코어에만 코어의 코어로 진행하는 코어에 진행하는 빛의 전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가우시안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드가 가우시안이라고 했으니까 가우시안인 경우를 가정을 해주면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수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w 제곱 2a 제곱 이렇게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자, 이게 1.2 그 V 넘버가 1.2에서 2.4일 때 여기에 우리 모드 필드 다이아메터죠. 이렇게 모드 필드 다이아메터가 EW인데 여기에 EW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거 이 식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게 다음과 같은 근사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V 값을 여기 이 V에 해당하는 이 V 그 값 안에 들어오는 경우에 이 근사식을 쓸 수 있는데 그때 이 근사식에 V 값을 입력을 해주면 W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이제 이것으로부터 전력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가 만약에 2면 이거의 전력 B는 0.75 정도 됩니다. 0.75 V를 2를 넣고 A분의 W로 구해서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대충 0.75 그래서 약 25%의 광전력이 클레드로 진행하고 75%가 코어로 진행을 하는 거죠. 만약에 2.4 맥시멈 여기 최대값 2.4를 넣어주면 약 10%의 전력이 클레드로 진행하고 90%가 코어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V 넘버가 크면 클수록 V 넘버가 크면 클수록 코어로 진행하는 빛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V 넘버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드 프로파게이션 컨스탄트라고 하는 거 배웠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노멀라이즈드 프리퀀시 이게 어떻게 되냐면 1이고 이게 0이에요.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자, 이게 1에 가까우면 코어에 많이 걸쳐 있고 0에 가까우면 클레드에 많이 걸쳐 있다 그랬죠. 그래서 V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1에 가까워집니다. V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1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모드들이 코어에 집중하게 된다. 이런 거가 되죠. 그래서 V가 크면 모드는 점점점 코어에 더 많이 모이게 돼서 코어의 전력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단일 모드 광섬유의 손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